연예인들과 그 자녀들이 함께 나와 여느 집안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인기를 끌었던 여러 예능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덩달아 그 자녀들까지도 주목을 받으며 부모를 따라 연예계의 길을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배우 조재현의 딸 조혜정 역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조혜정은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로 5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했습니다. 2018년 조혜정의 아버지인 조재현의 이성 범죄 논란이 일어난 이후로는 처음이었죠. 사건 당시 조재현은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피해자분들께 속지 않은 마음으로 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이후 조혜정 역시 배우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혜정은 2015년 SBS 예능 아빠를 부탁해에서 아버지 조재현과 함께 출연해 얼굴을 알렸고 인기까지 얻었습니다. 이후 처음이라서 주연을 맡았을 때도 조재현의 후광을 얻었다고 비난받은 바 있죠. 하지만 꾸준히 작품에 나오며 연기력을 쌓아왔습니다. 5년 만에 복귀해 네티즌들도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몇몇 네티즌들은 다소 과격한 표현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아버지의 일 때문에 조혜정의 활동까지 막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였죠. 한 네티즌은 조선시대 연좌제인가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만큼 딸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시선이 이어지는 것은 조재현의 이미지가 바닥까지 추락했기 때문인데요. 그는 어쩌다 많은 인기를 끌던 톱배우에서 이렇게까지 몰락하게 된 것일까요? 시간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과거이성 범죄 피해 경험을 고발하는 운동이 한창 일어나던 중 조재현은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배우 최율이 먼저 가해자로 조재현을 지목했습니다. 최율은 자신의 SNS에 조재현의 포털사이트 프로필 캡처 사진과 함께 내가 너 언제 터지나 기다렸지. 생각보다 빨리 올게 왔군. 이제 겨우 시작. 더 많은 쓰레기들이 남았다. 내가 잃은 게 많아서 말은 못하지만 다 없어지는 그날까지 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조재현은 입장문을 통해 사과를 전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조재현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속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피해 사실은 너무도 끔찍했습니다. 억지로 스킨십을 한 것은 물론 중범죄로 느껴질 정도의 피해 사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는 이렇게 사과를 전하고 조재현은 제보자 색출을 시도합니다. 피해자를 인터뷰한 기자는 J씨로부터 여러 차례 제보자를 찾는다는 전화를 받았다라고 밝혀 충격을 자아냈습니다. 당시 기자는 보도가 나간 후 J씨가 기억이 전혀 안 난다며 자신과 특히 친했다는 한 스태프를 거론하며 이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자 그럼 누구냐 피해자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려달라며 5차례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라고 털어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J씨가 조재현이라고 밝혀지죠. 그런가 하면 한 피해자는 조재현이 며칠 지내보니까 얘가 꼭 딸 같다. 그러니 뽀뽀를 해달라며 입술을 내밀었다라며 조재현이 억지로 했다고 범죄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PD수첩을 통해 영화배우 김기덕의 악행을 폭로하는 내용이 방류되었고 김기덕의 페르소나이자 친한 지인 조재현의 각종 범죄도 함께 보도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인터뷰 증언을 들어보면 둘 다 그야말로 끔찍한 인간 말종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PD수첩의 2차 방송을 앞두고 김기덕은 PD수첩을 상대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 본다며 김기덕의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연예기획사 직원이었다는 일반인 H씨는 10년 전 드라마 종파티라고 해서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처음 만난 조재현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H씨는 조재현 씨와
인사를 나눌 때 반갑습니다. 팬이에요 등의 일상적인 대화만 잠깐 나눴어요. 이후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해 20여 분 정도 지나 핸드폰을 가지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때 순식간에 조재현 씨가 따라 들어왔어요 라고 당시 조재현이 가해를 시도했음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피해 사실들은 조재현이 갖고 있던 이미지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조재현의 변호인을 통해 근황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아직도 지방모처에서 직거 중이다. 등산을 다니는 것 외엔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그냥 그래도 직거다. 가족과도 왕래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09년 170억 원에 매입했던 건물을 2020년에 300억 원에 내놓았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이렇게 아빠 조재현과 함께 방송에 나와 이목을 끌었던 조혜정도 여전히 대중에게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아빠를 부탁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을 당시 부녀가 나누었던 대화가 재조명되기도 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조재현은 앞서 이경규가 딸에게 던진 아빠 딸로 태어난 것을 후회하냐? 라는 질문을 자신의 딸 조혜정에게도 던졌습니다. 이를 들은 조혜정은 아빠로 느껴지지 않았어서 교감이 없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은 아빠 딸로 태어나서 좋아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자신의 앞날을 막아버린 아빠의 딸로 태어나서 좋다고 여전히 말할까라고 조혜정을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조재현은 결혼 이후 본격적인 배우 활동에 들어가는데 오랫동안 무명 배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조재현의 아내는 당시 집안 어른들이 아이에게 용돈으로 준 돈을 모아둔 통장이 있었어요. 그 안에 4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그걸 가져갔어요. 남편이 그 통장을 가져갈 때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어떤 돈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걸 들고 가는 재현 씨 속내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배우의 아내가 할 일은 남편이 자기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켜보고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런 이야기도 남겼었죠. 다시 태어난다면 남편과 다시 결혼 안 할 거예요.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아요. 하지만 배우의 가족으로 사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이런 고백에 아내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무명 배우로 살던 조재현은 차츰 얼굴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1995년 9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당시 집안의 장남이자 6살 위의 형이 사고를 당했어요. 원래 형은 중앙대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MBC 카메라맨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드라마 제4공화국 촬영 도중 음주 차량이 덮쳐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결국 조수연 촬영 감독은 일하다가 순직을 당한 것입니다. 후에 조재현은 형을 기리는 극장을 짓기도 합니다. 조재현의 별명이 김기덕의 남자 혹은 김기덕의 페르소나라고 할 정도로 조재현은 김기덕과 초창기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 김 감독이 충무로의 족자였어요. 김 감독과 충무로 영화 스태프들은 함께 일해본 적이 없어 손발이 안 맞았죠. 그런데 프랑스에서 미술을 공부한 김 감독이 콘티를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려왔어요. 그걸 본 촬영 감독이 그림만 멋있었지 찍을 수 없는 거네라며 핀잔을 주더라고요. 한 번은 방건달 스타일의 제작자가 김 감독에게 수중 촬영 장소를 헌팅 가자고 했는데 감독이 안 나왔어요. 알고 보니 김 감독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제작자가 감독에게 감독이 책임감도 없고 라고 하면서 마구 몰아붙이더라고요. 촬영 중 식사 때 김 감독이 김밥을 가지고 제 옆으로 오더니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나중에 제가 제작자에게 찾아가 이유가 어쨌든 영화 현장에서 감독은 아버지 같은 사람이다. 아버지가 조금 능력이 없다고 해서 자식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혼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니 사과하라고 했어요.
한때 톱배우로 이름을 날렸던 조재현이지만 이제는 자신의 딸까지 자신으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 돌아오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많은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일들은 벌였던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부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지내고 있길